시니어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의사가 경고하는 위험한 과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혈당이 높다고 하고 혈압도 들쭉날쭉 불안정하고 콜레스테롤, 지방간, 통풍 수치까지 신경 쓰여서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불안하셨던 분들. 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올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까지 있다고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병들이 온 걸까요? 무려 당화혈색소는 6.7이나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바로 당뇨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시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렵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좋아하던 과일, 몸에 좋은 자연 음식이라고 믿고 많이 먹었는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줄이라고 하니 참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영상은 바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약보다 음식으로, 음식보다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에 탈을 쓴 암살자, 노년 건강을 해치는 과일 4가지. 먼저 과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내 몸을 지켜줄 아군인지 내 몸을 해칠 적군인지 이 부분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먹기도 편하지요. 한번 손을 대면 한 송이를 금세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쏘는 작은 탄환이라면 어떠세요? 포도의 당분은 우리 인체의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포도의 혈당 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힘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과당은 우리 몸의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몸을 쑤시고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통풍이라는 거지요. 고기와 술로만 생긴다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포도로 인해서도 통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68세 김모 어르신께서는 포도는 자연의 보약이라며 매일 아침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7.5%까지 치솟았던 거예요. 과일을 줄이자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또 통풍 진단을 받은 60대 양모 어르신은 술은 거의 끊었는데도 발작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포도와 복숭아를 건강식으로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과당 섭취를 줄이고 과일 종류를 바꾸자 요산 수치가 떨어지고 발작 빈도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자두, 건망고, 건포도 같은 것들이죠. 물이 빠지면서 당이 응축되기 때문에 작은 한 줌만 드셔도 밥 한 공기 이상의 당을 드신 효과가 납니다. 게다가 식감이 좋아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니 숨은 설탕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특히 너무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모두들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변비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시니어분들께 복병일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껍질에 까만 반점이 가득할 정도로 익으면 그 속의 당분이 순식간에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시니어분들께 바나나 하나가 일으키는 혈당 스파이크는 상당히 큰 피해를 줍니다. 더구나 더 무서운 것은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에서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잘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칼륨이 과다 고칼륨 혈증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아침 공복에 드셨다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이 모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으시다가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한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던 바나나가 이 모 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름철의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찾는 과일이 바로 수박인데요. 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쪽은 정말 꿀맛이죠. 하지만 수박의 단맛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발생하는 당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을 먹어서 발생하는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결국 처리 못한 과당을 지방으로 남겨두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 된다고 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발전합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대사증후군과 연결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례는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간 수치가 높아지더니 간맞이 PT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방간 판정을 받았고 조금 있다가 고지혈, 당뇨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죽어가던 몸도 살린다.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진짜 약이 되는 과일일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루 1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사과를 땅콩버터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맛이 없는 기름진 과일이지만 그 기름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지수도 0에 가까워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필히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77세 김모 씨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데 매일 아보카도를 샐러드와 함께 먹고 혈압도 안정적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눈 건강, 기억력, 뇌 기능에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정말 좋은 과일이지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저도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매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72세 박모 어르신께서는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셨는데 꾸준히 아보카도와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과 장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암로디핀, 펠로디핀 등,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 항부정맥제, 항응고제 와파린, 일부 항암제, 신경안정제. 이 약들을 드시는 분이 자몽을 같이 먹으면 부정맥, 저혈압, 근육 손상, 출혈 위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플라보노이드 나린진, 헤스페리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몽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자몽 속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 펙틴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9세 김모 씨는 비만으로 힘들었는데 자몽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12주 후 평균 체중이 1.6kg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몽의 신맛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폴리페놀, 비타민C, 섬유질,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풍부한 수용성,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65세 양모 씨는 고혈압 환자인데 매일 키위 3개를 8주 동안 먹었더니 높았던 혈압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과 짝꿍. 과일은 언제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점심 이후 또는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짝꿍은 견과류나 요거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최악의 짝꿍은 빵, 떡, 음료입니다. 단순당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3일 약속 프로젝트. 제가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일 약속 프로젝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3일 동안만 달콤한 과일을 끊고 보약 과일만 드셔보세요. 사람의 혀는 놀랍게도 단맛에 금방 길들여집니다. 단맛을 계속 먹으면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원하지만 3일만 줄여도 미각이 회복됩니다. 같은 사과도 같은 블루베리도 훨씬 더 달게 느껴집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3일 만에 입맛이 달라졌다는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압약,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통풍 환자는 포도, 복숭아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을 피하셔야 하고 지방간이 있는 분은 건과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이야기네 하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